이거 오늘 아침에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농담이 아니고 어제 만드셔서 아침에 세팅하신 같이 처음 듣는 거고, 사장님도 아마 지금 본인이 만들고 처음 들으시는 그런 셈이라고 보고, 스피커 이름은 알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스피커에 대한 얘기는 제작자 직접 듣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제작자이신 메가스민가 대표 김정훈 회장님 모시고 이 스피커 얘기를 다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피커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너무 급하게 만든 제품이긴 한데요. 제가 이번에 미넨 오디오쇼 나가보니까 거기 이름 그대로 그냥 한현대의 향연이더라고요. 국내 오디오업체도 좀 뭔가 발전이 있고 좀 달라지는 게 있고 좀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렸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트위터 같은 건 저희가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뭐 시중에 판매되는 거 보시면 뭐 2개 1,000만 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한데, 저희가 그 다른 회사랑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다행히 또 좋은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직접 제작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확실히 좀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현실적인 가격이 되겠다 싶어서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만든 거고요. 근데 요거는 3인치 베릴륨 돔입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도저히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에서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받지 못해가지고 요건 수입을 했는데, 요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아케톤보다 2배, 3배 정도 값이고요. 뭐 전화할 때마다 뭐 30% 올랐어요, 50% 올랐어요. 가격이 계속 오르는 중이라 현대 하이엔드에서 가장 핫한 유닛이긴 합니다. 그 베릴륨 3인치짜리는 여기밖에 없고요. 워낙 얇은 방막을 했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하게 난 장점이 있고, 그러면서도 왜곡이 되게 적고요. 도명이다 보니까 여기서 들으시나 저기서 들으시나 좀 위치를 덜 타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다 억대 제품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채택을 했고요. 이 제품 말고 원래 12인치짜리 하나가 달고 이렇게 나올 생각이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그 중간 단계로 만들어 온 겁니다. 급하게 좀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미드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주파수 대역을 해봤자 뭐 200에서 한 540 정도까지만 남당을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ABS 아시죠? 그 플라스틱, 그 잘 안 깨지는 플라스틱으로 저희가 진노판까지 개발해서 만든 유닛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우포도 이거 저희가 만든 건데요. 저희가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은 해외로 유명 유닛 고장난 거. 고장난 거 있다면 저희가 특달같이 달려가서 고장난 거 다 수거해가지고 다 뜯어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예를 들면 뭐 스캔스픽이 좋은 게 스캔스픽이 이름이 달려서 좋은 게 아니라 구조가 다르고 부품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스피커는 제일 많이 뜯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그대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보이스 코일이 이게 52mm짜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해외 하이엔드 메이커들도 그 정도 사이즈 쓰는데, 예를 들면 더 크면 좋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더 크면은 자석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오히려 자석을 큰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게 이거 52mm 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다 개발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 인클루더는 사실 제가 소리만 좀 들어보려고 만든 건데,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려는 안 한 거고, 이게 제품화가 되면은 훨씬 좀 멋있게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은 나무인데 저희가 요즘은 소노맥스라고 이렇게 곡선으로 된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많이 양산이 된다면 이렇게 레몬 타입은 아니고, 이게 위에 쐈을 때 이렇게 라운드 타입으로 해가지고 정제파 옵센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생산이 될 것 같고, 가격대는 뭐 1,000만 원대 초중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는 좀 비싸긴 한데 얘네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는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는 8옴이고 뭐 앰프도 89dB 정도라 가지고 앰프도 그냥 적당히 물리셔도 소리 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음악 좀 더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예. 그럼 4A 예, 그게 5개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토 펜타라고 해볼까 지금 이름은 모르고 있습니다. 4A5 스피커죠. 그러니까 2개는 병렬이 작동하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알토 펜타 소리를 바로 하나씩 들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곡이라고 로봇 파머라는 저희가 Bad Case of Loving 그분이 작곡한 곡인데 마틴 테일러라는 분이 이 곡은 누가 본 뒤에 색소폰 주자가 만들었나 보다 하는데 앞에 아니라 전체 연주 구간을 계속 연주하는 기타리스트가 연주하는 곡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크리스 시절부터 꽤 오랫동안 이 회사 에라소니카 스피커를 이렇게 쭉 봐왔는데 김종사님의 이 스피커 제작 스타일은 뭐냐면 다른 회사 브랜드 스피커들이 그렇게 대단한 소리가 아니라는 게 거기서 출발을 해요. 그 소리는 나도 만들어. 내 방식으로도 만들고 몇 년 전부터는 내가 유닛도 직접 만들어. 이렇게까지 와서 지금 만든 스피커가 오늘 듣게 될 알토 페덴타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국산 스피커 얘기하는 게 저는 제가 촬영하는 유튜브에도 그렇고 불편해요. 이거는 똑같은 가격대 더 다른 좋은 스피커들이 많은데 그 얘기는 싹 빼고 되게 좋다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이 브랜드나 이 제품을 소개하는 의미는 사실은 없었어요. 들을 때만 기억하는 그때만 잠깐 듣는 스피커고 사용자들을 만들기는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피커는 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진 제품이다. 그런 걸 좀 같이 공유하면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시청 방식은 음악을 많이 듣는 거예요. 자주 오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2분을 넘지 않습니다. 곡들이 쌓이면 이제 오디오 다 들으시는 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게 저는 가이드만 해드리는 곡을 골라서 순서대로 듣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는. 그래서 이 스피커는 오늘은 높은 쪽에서부터 내려가 볼게요. 아까 설명했지만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1인치짜리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그렇게 장착한 그런 스피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게 이 높은 음부터 이 스피커를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곡을 하나 들어볼게요. 조금 더 높고 깊게 가볼게요. So willst du bleiben?
강하게 음을 연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소프라노들의 계보가 있는데 한 20년 전에는 나탈리 드스레이라는 그 EMI 아티스트가 딱 선을 넘어버렸었어요. 그 이후로 한 20년 동안 이 곡을 그 이상 드라마틱하게 부르는 소프라노가 없었는데 자비트 비에 한 3, 4년 됐죠. 그분이 또 뛰어넘었습니다. 녹음도 잘했어요. 그래서 고음 테스트를 하고 싶으시면 이 곡을 한번 걸어보시면 대략 그 시스템, 스피커, 트위터의 소리가 대략 한 가닥이 날 거예요. 이 곡을 들려드린 이유는 그다음 바로 전에 들은 투블라 베스를 들은 이유는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막연하게 좋긴 좋은데 왜 좋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브랜드에 붙은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BMW 같은 회사가 제일 먼저 시도했고 버전 4까지 쭉 오고 있지만 국산 스피커에 다이아몬드를 붙이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다이아몬드는 브랜드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좋은 소리가 심지어 날 수도 있다. 이거를 아마 김정은 사장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이아몬드 트위터는 그냥 제가 아는 이해하는 최근에 하이엔드 트위터들의 어떤 목표? 스피커 기술인데 그 다음을 뭘 더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나온 다음부터 고음에 대한 어떤 도전 과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첫째는 강한 음을 냈을 때 왜곡은 뭐 고사하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초장의 음의 파동 자체가 흔들리는 안정적이지 않은 약하고 여리고 굉장히 섬세한 소리들을 잘 내는데 강한 음에서 무너지는 스피커들 많거든요. 그래서 단일 소재는 해결이 안 돼서 막 앞에 실크하고 뒤에 카본 되고 금속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다 해보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비싸지만 또 만들기 어렵지만 수율이 낮아서 100개 만들면 한 반 버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소리 자체는 훌륭하다. 강한 소리를 내도 파탄이 안 생기고 아주 정밀하게 떨림이 생기고 그게 되면 더 높은 데부터 낼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끝까지 가면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지 뭐 이런 잠깐 그냥 여담이지만 고음이 더 잘 들리는 건 아니고요. 사람 귀는 잘해야 20kHz까지 됐잖아요. 그거 들어도 굉장히 확인기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면 소위 무성음들과 앰비언스를 들리기 시작해서 공간이 더 잘 보입니다. 공간이 더 잘 보이면 그 이미징도 전에 훌륭했다고 생각했는데 20kHz까지 내는 스피커가 50kHz, 100kHz가 되면 이미징이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미징이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의미는 공간이 좀 더 잘 보인다는 얘기죠. 소리가 조금 더 안정화되면 좀 더 높은 소리가 이쁜 소리까지 들릴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앞에 들었던 투블라 벨스는 하모니스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곡이거든요. 그 단일음으로 끝나지 않고 뒤쪽에 이렇게 울림이 자음음이 들어와도 처음에 치는 음들이 이렇게 줘요. 파동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근데 굉장히 약한 음이기 때문에 그걸 정밀하게 내는 게 시스템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스피커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잠깐 들어보라는 의미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컬 수를 이제 좀 늘려서 아랫대역에 있는 보컬과 사람 수를 좀 늘리고 오케스트라가 들어가는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스템은 절반은 이 코튼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봐야 돼요. 원래 엘라소니카 사장님은 자체적으로 앰프를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시연을 많이 하고 그게 원래 엘라소니카 소리에 좀 더 가까운데 다른 앰프하고도 한번 스피커를 쓰는 다른 사용자들은 다른 앰프랑 한번 매칭해서 시연을 해보고 싶었던 게 원래 컨셉이었는데 와보니까 이 앰프랑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죠. MBS 90약간 모노블록인데 장점은 드라이버가 굉장히 좋죠.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스피커 매칭을 잘못하면 소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특히 높은 대역에서 에너지가 좀 과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낮은 대역에 좀 더 좋게 작용을 하고 높은 대역에서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스피커가 자사의 1012, 111F 이런 스피커들하고 만든 앰프이기 때문에 높은 음에는 조금 강한 에너지가 실려 있는 그런 조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키보드 또 원래 제 짝은 아테나멜리 키보드를 많이 쓰시는데 무지 좋은 요르막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역을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높은 대역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높은 대역이 중심이 됐던 곡에서 미드레인지 혹은 그 이하 그때부터 이제 다이나믹스도 나오는 그런 곡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말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들었던 곡은 자세히 들어보면 중간에 빰빰빰빰빰빰빰빰 할 때 그걸 이렇게 한 중앙에서 하나가 뿌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녹음이 아마 들리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튀어나오게 들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아예 존재감 없게 들리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 대역에 관련된 있는 그런 연주거든요. 그 대역에 있는 그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에 따라 틀린데 엘라소니카의 지금 새로 나온 알토 펜타 이 스피커에서는 금관 악기가 앞으로 도드라지게 들리는 스타일인데 엘라소니카 김주호 사장님이 만든 스피커도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소리를 적극적으로 여기 이 소리도 있어 이거 들어야 돼 하고 막 앞으로 끄집어 들려주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베토벤에서도 그랬지만 말로곡을 주로 듣는 이유는 여러 악기들이 어떻게 잘 자리를 잡고 서로 뒤엉키지 않고 대역별로 잘 들리느냐 이걸 보는 거기도 한데 좀 더 중요한 게 이 베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말로 공연 가보면 프랜치스 공연은 제가 못 가봤지만 지인이 꼭 나옵니다. 어딘가에 지인이 있어요. 공. 그게 심파니보다 울림도 맞추기도 어렵고 워낙에 파동의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지금 멈춰서 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뻥뻥뻥뻥뻥 쿵 할 때 심판이 뒤에서 더 크게 울리는 소리가 사실은 징 소리예요. 그 소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역도 많이 내려가야 되지만 다이나믹 특성이 굉장히 파동 자체가 좀 콘트라스트도 강하게 들려야지 안 그러면 심판이 소리에 묻히는 경우가 많은 게 징 소리인데 저는 사실 이 곡 들을 때 쭉 곡이 그 부분까지 돌려서 빨리 들으려면 징 소리가 나냐 안 되냐 듣고서 들린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어요. 사실은 새로 만든 스피커라서 또 그 얘기인데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베이스는 아니에요 아직. 근데 징 소리가 잘 들리는 거는 좀 있으면 안정화가 되면 전대역이 좀 엣지가 풀리고 그 보이스 코일들이 안정화가 돼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면 전대역이 잔뜩 굉장히 잘 들리는 밸런스가 맞는 그런 스피커가 될 거라는 생각은 이 곡을 들어보면 상당히 잘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호쾌한 다이나믹스 된 재미가 크고요. 분위기를 바꿔서 재즈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재즈곡은 악기 수는 적지만 콘트라스트 지금 말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표현되지 않으면 심심하죠. 되게 악기 위치나 이런 것도 잘 보이고 막 이미징도 좋고 해상도도 좋은데 콘트라스트가 안 들리는 그런 재즈들이 많은 게 또 스피커 책임이 있다고 그렇대요. 아트페퍼의 이 곡은 어떻게 들릴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I walk along the street of sorrow,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ere Gigolo and Gigolette can take a kiss without regret, so they forget their broken dreams. You laugh tonight and cry tomorrow, when you behold your shattered dreams. And Gigolo and Gigolette awake to find their eyes are wet with tears that tell of broken dreams. 그러니까 흔하게 말하는 콘트라스트. 소리가 그냥 진하게 나올 때와 연하게 나올 때 차이가 많이 나요. 다이나믹 레인지도 있고 뭐 그라데이션 이런 표현 다 있는데 콘트라스트 표현하는 말은 사실은 오디오에서 없어요. 정확. 콘트라스트가 강하다, 적다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콘트라스트가 잘 나타나는 건 대부분 미드레인지 이하. 그러니까 트윗하고 우퍼는 높은 음하고 저음은 어떻게든 사람을 쉽게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다음을 나가기가 어렵고 그렇게 만들려면 특수 소재를 쓰거나 인크로더를 특이하게 만들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정말 그게 달성이 되는 건 사실 저가에서도 가능한 영역이 높은 음하고 저음이라고 한다면 중역은 처음부터 소리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많은 사실은 악기 대역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근데 재즈를 그럴 때 제일 많은 그 대역이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역시 미드레인지하고 그 이하 낮은 대역들 높은 음이 나도 재즈는 금관 악기나 이런 악기 빼고는 대부분 보컬도 굉장히 소울풀하고 뭔가 이렇게 몰입을 하게 만드는 중역대 이하의 그런 아주 절견한 중역대가 좋은 스피커들이 혹은 그런 시스템이 재즈 듣기 훨씬 좋은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데 클래식을 잘 내면서도 공간도 잘 나오고 해상도도 좋고 다 좋은데 재즈를 들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한 그런 스피커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이제 제작자가 어느 음악을 좋아하느냐가 거기서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엔 김 여사님은 이 음악적 취향이 딱히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것도 잘 나야 되고 저것도 잘 나야 되고 엘라소니카 스피커들이 재즈 소리도 제가 보기엔 수준이 높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거기서 더 깊게 가느냐 아니냐는 이제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붙였으니까 이제 리그가 좀 달라진 게 다이아몬드를 붙인 다른 외국 스피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까지 생겼을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하는 그 멀티 장르를 재생하는 그런 스피커가 이제 엘라소니카의 스피커인데 이렇게 포거이를 만들어 놓은 이 스피커는 재즈도 잘 낸다 이런 거. 재즈의 콘트라스트, 재즈의 여러 가지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콘트라스트를 상당히 잘 내는 스피커다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조금 영역이 달라집니다. 클래식 중에서도 이 피아노가 어렵기도 하지만 피아노 소리를 또 잘 내는 스피커와 아닌 피아노하고 좀 안 맞는 스피커들이나 시스템이 있는데 엘라소니카 스피커는 피아노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이게 얼핏 들으면 오케스트라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피아노 2대로 연주하는 그런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분위기가 딱 라흐마니노프죠. 저는 피아노가 사실 스피커가 내기 불가능한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음이 이게 사실 한 음이 아니라 안에 두 줄해도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10손가락을 그것도 하나 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초 사이에 막 계속 옮겨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모자라서 2명이 치잖아요. 지금 이런 곡은 한 음에서 뒤에 그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그런 오존파들이 같이 나와 소위 하모닉스라고 부르는 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그 소리 내기가 굉장히 매우 어려운데 일단 그걸 내려고 내는 게 아니라 원래 떨린 만큼 떨리게 하게 그렇게 크로스로 나눠놓고서 어떻게 들리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소리를 잘 내고 안 내고의 이제 그런 차이가 나는 건데 짧게 특정 제품을 판단할 때는 그게 앰프든 소스든 케이블이든 스피커든 피아노 들어보면 대략 yes or no로 그냥 일단은 다 반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피커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준비가 덜 됐거나 매칭이 더디거나 새로 만들었거나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지금 이 곡이 저는 7점, 80점 사이 그 정도 품질을 들려줘서 1000만 원은 일단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대략 저희가 오늘 들을 것들 다 들었습니다. 이 스피커의 특성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곡들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굳이 뭐 테스트가 아닌 이런 곡들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많은 게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곡도 한번 이게 요새 테스트 곡으로도 참 많이 쓰이기도 하긴 하는데 There is life in the dark, so small, but there you are. Hand in hand, this life you are, something I can't understand. Endless thoughts, they get ahead. Blue against my better sense. I'm trying my best to fit in with the rest. Who am I? Who am I to want you? Now you're leaving. Who am I? Who am I? Who am I to judge you? Now you're leaving. Who am I? Who am I? Who am I? Who am I? 저는 오디오도 항상 이 정도 선만 통과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90%를 듣는 내가 듣는 그 범주 내에 있는 곡이 잘 들리면 그럼 좋은 오디오일 거예요. 근데 여하튼 지금은 이제 이 스피커는 그걸 좀 뛰어넘는 스피커이긴 한데 잠시 이런 음악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밖에 피자가 왔다 그러는데 식사를 좀 하시고 저희 딱 30분 후에 2부 신선. 근데 2부 신선은 이렇게 좀 더 길게 하지 않고 좀 편하게 여러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 너무 마련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지금 이거 하세요? 네. 자, 2부 순서는 1부보다 좀 짧게 할 텐데 이미 1부에서 할 얘기들은 다 했고 이 스피커에서 지금 오늘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은 다 들어봤고 조금 이제 제가 1부 끝에 약간은 이런 암시를 준 게 이게 상반된 얘기인데 고음질 아주 녹음이 좋은 음원은
오디오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좋게 들려요. 근데 우리가 아는 8, 90년대 그 라디오에서 들었던 혹은 뭐 카세트로 들었던 그런 곡들 있잖아요. 그 곡이 잘 들리면 그게 진짜 좋은 오디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까지 소리가 내냐 안 내냐를 평가할 때는 아까 같은 테스트 곡들을 제가 기존으로 레퍼런스로 삼는 곡들을 들어보지만 그래서 그 제품의 특성을 이렇게 파악하지만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주로 듣는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즐거운 그런 곡들을 어떻게 내느냐가 좀 더 중요한 그 제품을 내가 사서 들을 때 그런 걸 결정할 때 그게 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곡들은 사실은 오디오가 잘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곡 한번 들어보시죠. 음악들이 80년대 이제 풍요의 세대라고 해서 특히 미국에서는 그게 또 음악적으로 나타났어요. 이 중역대를 살짝 부풀린 음악들. 이걸 저역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역에서 약간 낮은 중역대 같이 그 음악 자체가 이렇게 포만감이 있는 그 음악을 들으면 괜히 나도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것 같고 그걸 꿰뚫은 그래서 한 20년을 표현이 그렇지만 20년을 해먹은 프로듀서가 있는데 그게 데이비드 포스터죠. 시카고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보첼리 같은 좀 이따 같이 들을 것 같아요. 그런 가수들의 음악까지. 근데 이 데이비드 포스터는 그로부터 한 20여 년간을 풍요롭고 뭔가 독특한 심지어 이 걸프전이 났을 때 주제가 그런 곡들도 총 지휘를 했던 그런 분인데 이 스피커가 사실은 아까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일단 포인트가 돼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 위에 요 두 부분 이게 아마 나머지 부분보다 가격이 더 비싸지 않을까요? 대략 그렇죠. 다른 유닛들보다 합친 것보다. 이 베릴륨도 이렇게 큰 베릴륨 아마 본 적이 없었죠. 보통 이 비싸기도 하고 이렇게 표면 장착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1인치 넘어가는 구경을 저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싸진 거죠. 그리고 굉장히 진동에 되게 민감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곡을 들을 때 이 스피커의 장점이 좀 더 많이 발휘되는 그런 음악을 듣는 재미가 더 큰 그런 곡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0년대 곡을 또 한번 들으면 이런 곡을 또 안 들을 수가 없죠. 이 곡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Highway run into the midnight sun. Wheels go round and round on my mind. Restless hearts sleep alone through the night, sending all my love along the wire. They say that the road ain't no place to start a family. Right down the line it's been you and me, and love and a music man ain't always what it's supposed to be. Oh girl, you stay by me.
이어지고. I've been looking too hard, I've been waiting too long. Sometimes I don't know what I will find. I only know it's a matter of time. When you love someone, when you love someone, feels so right, so warm and true. I need to know if you feel it too. Maybe I'm wrong. Won't you tell me if I'm coming on too strong? This heart of mine has been hurt before. This time I wanna be sure. I've been waiting for a girl like you to come into my life. I've been waiting for a girl like you who loves and will survive. I've been waiting for someone to make me feel alive. Yeah, I'm waiting for a girl like you to come into my life. 왜 수많은 곡 중에 80년대 곡을 틀었냐? 저희 애들인데 딱 보면 이 80년대 곡들을 듣고 평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들은 전이라는 밴드는 샌프란시스코 밴드인데 뒤에 포리너죠? 제가 종종 이제 어디서 저희 옛날 음악 관련 글을 쓰다 보면 80년대 최고의 키보드 연주할 때 이 포리너의 Waiting for a Valentine 전주를 최고의 키보드 연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이 곡도 그래요. 아까 데이비 포스터는 미드레인지 쪽에 80년대 풍요를 상징하듯이 그런 곡들을 썼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뭐 음질이 뭔지 이런 거 이언 맥도날드는 좀 의식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중역대의 뭔가 에너지 같은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이 음악의 어떤 테마처럼 그게 들어가야 내가 이 음악을 듣고 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한 느낌을 갖는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90년대 음악들은 굉장히 하드해졌고 중심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실험하는 단계로 가고 흑인들한테 이제 모든 걸 넘겨줬단 말이에요. 클래식 음악도 사라져갔고요. 대표는 녹음 이제 안 하잖아요. 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80년대 사운드를 녹음의 한계는 있었지만 지금 말한 저희가 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듣는 보편성을 따질 때 고음질 음악이 아닌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이 음악이 잘 들려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꽤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레퍼런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음악도 그래요. 이걸 테스트해 듣는 분들 거의 없는데 저는 이 곡이 잘 들리는 게 좋은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되는 게 이 묘한 포만감과 스케일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Ti aspetterò, il fiore nel giardino segna il tempo, qui disegnerò il giorno poi del tuo ritorno. Sei così sicura del mio amore da portarlo via con te. Chiuso nelle mani che ti porti al viso, ripensando ancora a me. E se ti servirà, o mostri al mondo che
distratto sembra assente, non sa che vita c'è in quello che soltanto il cuore sente, non sa. 보첼리가 지금 말하는 얘기에 딱 좋은 사례죠. 그 사람은 정통 클래식에서도 이렇게 약간 삐짜도 대접을 받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어떤 레퍼런스적인 그런 모음질을 내는 그런 가수도 아닌데 누가 테스트로 보첼리로 들었는데 그 음악이 좋았어 이러면 무슨 보첼리로 어디 테스트를 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첼리로 지금 들은 이 곡에서 높은 음부터 낮은 음 다이나믹스 콘트라스트 아까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오디오 평가하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이죠. 대부분 들어있고 좀 더 자주 듣는 곡들은 대부분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곡을 잘 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곡들을 잘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디오 필 때 더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분의 연주가 그래요. 이 안에서부터 부터는 이렇게 지금처럼 그라모폰 같은 대레이프에서 콩쿨 입사이나 이런 거를 화려한 스타덤을 얻고 오른 이런 연주자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단지 외모가 좀 이뻤고 카라얀의 역할이 컸지만 굉장히 연주를 잘했어요. 콩쿨 입상이 대단한 어떤 화려한 그런 스타덤 그런 입상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콩쿨 입상자들보다 연주에 자유로웠어요. 원래 해야 되는 정통 클래식 연주만 많이 하는 게 그게 입상자들의 공통점인데 부터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그 스트라디바리를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그 한 대만 쓰고 있는데 그 중역에서 묘한 트릴이라고 하는데 음을 이렇게 자기 에너지를 실었다 빼가지고 특유의 중음역대를 해요. 지금도 중음역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건데 중음역대 소리를 가장 잘 내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녹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굳이 긴 한 악장만 30분 되는 이런 곡을 듣지 않고도 그런 곡을 들으려면 단 몇 분 안에 끝나지 않거든요. 기승전결만 마음의 준비하는 데만 10분이 걸리는 이런 곡들 말고 지금 같은 이런 곡은 한 5분 안에 끝나는 이런 곡이거든요. 이런 곡을 들어보시면 또 생각이 또 달라지실 거예요. 바이올린이 어떻게 들린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충분한 곡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늘 이 곡 테스트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끝으로 진지한 곡보다 약간 위트 있고 재미있는 익사스러운 근데 테스트하기 상당히 좋은 곡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사실 다이나믹스가
잘못하면 아까 스피커 나갔다고 했잖아요.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곡인데 좋은 스피커들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곡인데 녹음을 굉장히 잘한 그런 곡이면 이 곡 들으면서 저희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 스피커가 이게 어떤 소리일지는 제가 이제 설명보다는 음악을 오늘 한 거의 20곡은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서 정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따로 설명을 이렇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안 하는 건데 대충 이 스피커는 파악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걸 감안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만든 스피커라 아직은 소리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 자리에 한 일주일만 있으면 소리가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스피커를 자주 이렇게 떠올려 주시고 들어보러 한번 또 와보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여기가 사실은 토요일 휴무예요. 저번에 반바지 입고 온 이유도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좀 있으면 이렇게 좀 오래 음악을 들어도 되는데 몇 곡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좀 잠깐 듣다 가셔도 되는데 퇴근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다른 날을 또 기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